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하겠습니다. 9월 25일이 아니라 오늘 벌써 10월 2일이죠. 네, 2023년 10월 2일 월요일 경제남. 우선 오늘은 뉴욕 증시에 관한 이야기 잠깐 언급하고요. 셧다운과 관련된 얘기도 이야기하고 8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연방학자금 대출 납부가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애플 아이폰 요번에 15 나온 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계 한상대회 개최한다는 것도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워낙에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투자자들은 10월 주식시장이 좀 더 나은 달이 되길 바라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9월에는 미 주식시장이 부진한 성적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는 3.5% 하락했고 S&P 500는 4.9%, 그리고 나스닥은 5.8%를 하락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주말에 의회가 정부 셧다운을 피하는 데 성공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은 좀 피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는 9월의 고용 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노동시장 데이터가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이런 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셧다운과 관련된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조금 더 해드리면요. 다음 달 중순까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9월 마지막 날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협상 시간을 번 데 대해서 그렇지만 고금리를 비롯한 시장 불안 요소가 여전한 만큼 안심은 이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BMO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는 금융시장이 셧다운에 대비하고 있었던 만큼 안도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서도 이는 현재 시장에 들이은 구름 가운데 하나가 일시적으로 거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매주 이야기 나눴던 자동차 노조 파업, 즉 포드하고 GM 또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이 3대 제조사에서 진행 중인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전개 양상도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요, 파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셧다운이 좀 연기가 되면서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안도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 가격의 셧다운에 따른 하락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셧다운을 피했다고 해서 상승 재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의 소비자 가격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방상무부는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이는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최근 고유가로 인한 가솔린 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0.4% 상승은 전망치는 하회했지만 7월에 0.2%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전월 3.3%에서 3.5%로 오름세가 커졌는데요. 특히 가솔린 등 에너지 가격의 전원 대비 상승률은 6.1%에 달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물가 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어한 코어 PCE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자, 매월 하는 것 가운데 연방 자금 대출 납부가 있는데요. 이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이로써 2020년 이후로 대출 상환을 시작하는 약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대출금을 이제 갚아 나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출자들은 매달 수백 달러씩 갚아야 하는데 한 평가에 따르면 이로 인해서 매월 약 7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정도가 대출 상환을 위해서 이제 할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미 전역의 가정들은 대출 상환으로 인해서 경제적 압박을 좀 더 느낄 것이고 많은 대출자들은 대출 상환을 연기하고 큰 지출이나 선택적인 구매를 미루려고 계획하고 있을 테고요. 이는 예를 들면 메이시스와 같은 소매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메이시스의 CEO는 8월에 대출 상한 제기를 위험으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이폰 최근에 15 시리즈 출시가 있었는데 고급 모델의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애플이 주말에요,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소비자 불안 해소에 나섰습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서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가 쉽게 과열된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과열이 되냐면 최신 iOS 17 소프트웨어의 버그와 또 일부 타사 앱으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기기 설정과 사용자 데이터 복원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처음 며칠 동안 기기가 뜨거워질 수 있다고 과열 이유를 밝힌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해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폰의 과열을 이야기하는 앱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결 중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11일에서 14일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세계 한상 대회가 개최됩니다. 30국에서요. 동포 기업인, 또 한국 기업인, 외국 기업인 등 6천여 명이 참가를 하는 행사네요. 또 중소기업 중앙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500개 한국 내 기업이 참여해서 600여 개 전시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마트 등 대기업도 참여하고요. 업종도 기존 무역, 상공업 중심에서 금융, 환경, 문화, 스마트 분야 등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기업 전시회, 벤처캐피탈 투자 포럼, 스타트업 경연 대회도 이번 한상 대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이게 열리게 되는데요.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